진시황의 영광과 그 어처구니 없는 엔딩. 생선 냄새 속에 묻힌 제국. 아, 진시황. 중국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스타 중 하나죠. 이 친구는 세상을 정복한 뒤 불멸의 꿈을 꾸며 온갖 기상천외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사후에 썩은 생선 더미에 파묻히다니 이게 무슨 코미디 쇼인가 싶을 거예요. 오늘은 이 황당한 이야기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그 진지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좀 더 가볍게 마치 친구들 모인 술자리에서 수다 떨듯이 풀어볼게요. 진시황의 생전 만행부터 그 화려한 치적과 호화로운 방탕, 생활 총애했던 여인들과의 스캔들 같은 가십, 불사약 찾기 모험담까지 세세히 들여다보고 그 뒤로 이어지는 진나라의 초특급 멸망 드라마까지. 준비됐나요? 자, 시작해볼까요? 제1장 진시황, 세상의 주인 되다, 통일의 영웅인가, 괴물인가? 먼저 진시황이 누군지 떠올려보죠. 기원전 259년에 태어난 이 녀석, 본명은 영정. 진나라의 왕자로 시작해서 결국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황제가 됐어요. 상상해보세요. 춘추 전국 시대라는 그 혼란의 시대에 나라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진나라는 서쪽 변방의 작은 나라였죠. 그런데 이 영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꿀꺽 삼키기 시작해요. 그의 어린 시절은 드라마틱했어요. 아버지 자초가 인질로 잡혀있던 시절에 태어났고 어머니 조희와 재상 여부리의 스캔들이 터지면서 왕실이 발칵 뒤집혔죠. 여부리는 영정의 생부라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이 가십은 진시황의 출생 비밀처럼 역사에 남았어요. 여부리가 조이를 자초에게 바쳤는데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진시황은 이 소문을 평생 따라다녔고 그 때문에 더 권력에 집착했는지도 몰라요. 영정은 13세에 왕이 됐지만 처음엔 여부리의 꼭두각시였어요. 그러다 22세에 쿠데타를 일으켜 여부리를 쫓아내고 직접 권력을 잡아요. 이 과정에서 그의 형제들과 어머니 측 사람들을 대거 숙청했어요. 가족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그 후로 진나라는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군대를 강화하고 행정체계를 정비해요. 상황의 개혁 덕분에 이미 강국이었지만 영정은 그걸 더 업그레이드했어요. 법가란 게 뭐냐면 엄격한 법과 상벌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작은 실수도 용납 안 해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 지각하면 목이 날아가요. 이 시스템으로 진군은 무적의 로봇 군단이 됐어요. 통일전쟁은 마치 액션 영화 같아요. 기원전 230년부터 221년까지 한, 조, 위, 초, 연, 제 나라를 차례차례 무너뜨려요. 한 나라는 가장 약해서 먼저 갔고 쟤는 마지막에 항복했죠. 특히 초나라 전투는 볼만했어요. 왕전 장군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초를 박살내요. 왕전은 더 많은 병력을 달라고 영정을 설득해 초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이 승리로 영정은 지중해 크기의 제국을 손에 넣었어요. 통일 후 진시황은 제국을 꽉 쥐려고 온갖 정책을 펼쳐요. 도량형 통일, 화폐 통일, 문자 통일 이게 다 그의 업적이에요. 이전엔 나라마다 저울과 돈이 달라서 무역이 엉망이었어요. 그는 표준을 정해 전국이 하나의 시장이 되게 했어요. 도로망도 깔았어요. 직로라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수도 함양에서 지방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군대 이동의 딱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백성들의 피땀으로 이뤄졌어요.
수백만 명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어요. 진시황은 백성들을 로봇처럼 부렸어요. 법이 엄격해서 작은 실수로도 목이 날아갔죠. 예를 들어 세금을 조금 늦게 내면 가족 전체가 노예가 됐어요. 이 폭정은 그의 치적으로 포장되지만 백성들에겐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호화 생활. 진시황은 아방궁을 지었어요. 이 궁전은 어마어마해요. 길이 500보, 폭 100보,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안에 온갖 보물과 정원이 있었고 후궁들이 수천 명 살았어요. 그는 매일 다른 궁으로 이동하며 사치스러운 연애를 즐겼어요. 와인과 진귀한 음식, 음악과 무희들. 역사서에 따르면 그는 후궁들을 위해 특별한 방을 만들었어요. 밤마다 다른 여인과 지내는 생활이었죠. 총애했던 여인들에 대한 가십이 많아요. 구체적인 이름은 기록이 적지만 수천 명의 후궁 중 일부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그의 어머니 조이처럼 미인들이 왕실을 좌지우지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 기록에 따르면 진시황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 궁에 가뒀고 그들 사이에 질투와 음모가 끊이지 않았어요. 20명 이상의 자녀를 뒀으니 후궁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어떤 가십엔 특정 후궁이 불사약 관련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불멸의 꿈도 사치의 일부예요. 그는 방사들을 풀어 불사약을 찾게 해요. 금은보화로 그들을 후원했어요. 서복이 동쪽 바다로 떠난 건 유명하죠. 하지만 서복은 그냥 돈 들고 튀었어요. 진시황은 수은 약을 매일 먹었어요. 이게 그의 건강을 망쳤지만 그는 불멸을 믿었어요. 그의 궁전 생활은 제국의 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어요.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황제는 호화로운 꿈에 빠져 있었죠. 제2장 만리장성의 피로 물든 벽 건설의 광기. 진시황의 대표 치적 중 하나 만리장성. 이건 그의 방어 정책의 상징이에요. 통일 후 북쪽 흉노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았어요. 이전 전국시대에도 장성이 있었지만 진시황은 그걸 연결하고 확장했어요. 길이 5,000km가 넘어요. 산맥과 사막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벽이에요. 건설 과정은 지옥이었어요. 30만 명 이상의 군인과 백성들이 동원됐어요. 그들은 돌과 흙을 날라 벽을 쌓았어요. 겨울엔 추위에, 여름엔 더위에 죽어갔어요. 역사서에 따르면 죽은 자들의 뼈가 벽 속에 묻혔어요. 장성 아래에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추정 사망자 40만 명 이상이에요. 가족들은 강제로 끌려가 평생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 장성은 제국을 보호했지만 백성들을 죽였어요. 흉노를 막는 대신 내부 반란의 씨앗을 심었죠. 장성 건설은 진시황의 광기를 보여줘요. 그는 장성을 천하의 방벽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론 그의 공포심이었어요. 흉노의 기마군을 두려워했어요. 건설 중 탈주자들이 많았어요. 잡히면 즉시 처형됐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국의 재정을 바닥냈어요. 세금이 폭등하고 농민들은 토지를 버렸어요. 장성은 그의 치적이지만 백성들에겐 저주였어요. 후대의 장성은 관광지가 됐지만 그 아래 묻힌 뼈들은 여전히 침묵해요. 여기서 유명한 속담 하나, 남녀가 하룻밤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의 유래를 알아볼까요? 이건 중국 속담으로 격렬한 사랑이나 노력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래는 장성 건설의 고난에서 왔어요. 특히 멍장녀 전설과 연결돼요. 멍장녀의 남편이 장성 공사에 끌려가 죽자
그녀가 울어서 장성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설은 장성의 피비린내 나는 건설을 상징해요. 하룻밤 만리장성은 그 고난을 비유해 남녀가 밤새 사랑을 나누는 걸 장성 쌓기만큼 힘든 일로 표현한 거예요. 성적인 은유로 쓰이지만 원래는 장성 노동의 비참함에서 나온 과장법이에요. 진시황의 만행이 이런 민간 전설을 낳았어요. 제3장 분석행류의 불길, 지식의 학살. 진시황의 또 다른 만행, 분석행류. 기원전 213년 책 불태우기부터 시작됐어요. 그는 제국의 통일을 위해 다른 사상을 용납 안 했어요. 유가나 다른 학파의 책들이 그의 권위를 흔든다고 봤어요. 그래서 전국 책들을 모아 불태웠어요. 예외는 의학, 농업, 점술 책뿐이었어요. 나머지 역사서, 철학서 다 태웠어요. 2권씩 황실 도서관에 보관했지만 그마저 나중에 불탔어요. 이로 인해 전국시대 기록이 많이 사라졌어요. 후대 한나라가 복원하려 애썼지만 많은 지식이 영원히 잃었어요. 다음 해 갱유. 460명 이상의 유학자들을 생매장했어요. 왜? 그들이 진시황의 정책을 비판했어요. 방사들이 불사약을 못 찾자 유학자들이 황제가 속았다고 수군거렸어요. 진시황은 분노해 그들을 잡아들였어요. 함양 근처에서 구덩이에 던져 산채로 묻었어요. 이 사건은 지식인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도망쳤어요. 진시황은 법으로 다스린다고 했지만 이건 그냥 학살이었어요. 그의 치적으로 통일이 있지만 이 만행으로 문화유산을 잃었어요. 아이러니하게 그의 불멸 욕망이 지식을 파괴했어요. 분석행류는 그의 호화 생활과 연결돼요. 그는 궁전에서 유학자들을 초대해 토론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처벌했어요. 그의 연회는 지식인들을 모아놓고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자리였어요. 불태운 책들 대신 그는 자신의 업적을 새긴 비석을 세웠어요. 순행 중에 그 비석을 세우며 자랑했어요. 이 비석들엔 그의 통일 업적이 새겨져 있지만 백성들은 그걸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제4장 불사약 추구의 모험, 서복의 바다 여행. 진시황의 불멸 꿈은 그의 만행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는 불로장생을 믿고 방사라는 놈들을 풀어서 불사약을 찾게 해요. 가장 유명한 건 서복의 원정이에요. 기원전 219년 서복은 펑나이 산의 신선들이 불사초를 준다고 주장해요. 진시황은 그를 믿고 3,000명의 처녀, 소년, 소녀를 데리고 동방 바다로 보냈어요. 왜 아이들이냐면 신선들이 순수한 영혼을 좋아한다고 했대요. 서복은 배를 타고 떠났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바다에 새 산이 있는데 폭풍 때문에 못 갔다고 변명했어요. 진시황은 화 안 내고 다시 보냈어요. 기원전 210년 2번째 원정. 이번엔 더 많은 사람과 물자를 줬어요. 서복은 다시 떠났지만 이번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일본에 도착해 그곳에 정착했대요. 일본 신화에 서복이 등장해요. 진시황은 이 원정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불사약 대신 제국 재정이 바닥났어요. 이 모험은 그의 광기를 보여줘요. 불멸을 위해 바다를 건너지만 결국 수은 중독으로 건강이 망가졌어요. 서복의 이야기는 민간 전설로 남아 진시황의 어리석음을 비웃어요. 제5장 순행 중에 갑작스러운 퇴장. 여름날의 악몽. 기원전 210년 그의 나이 49세. 그는 제국을 직접 돌며 위세를 과시하는 순행을 좋아했어요.
5번째 순행에서 일이 터졌어요. 산동반도 쪽으로 가던 중 사구라는 곳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수은 중독과 과로가 컸을 거예요. 그는 수은 약을 불사약으로 먹었어요. 피부가 창백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역사서 사기에 따르면 그는 병이 깊어지자 유언을 남겼어요. 장남 부소에게 황위를 물려주라는 내용이었죠. 부소는 현명하고 군대를 잘 다뤘어요. 하지만 여기서 드라마가 시작돼요. 곁에 있던 건 내시 호해와 재상 이사예요. 이 두 녀석이 야심가였어요. 부소는 호해를 싫어했어요. 호해는 차남 호해를 황제로 세우려 해요. 호해는 호해의 제자였고 호해는 이사를 설득해 유언을 조작해요. 부소에게 자살하라는 가짜 명령을 보내요. 부소는 충격받고 자살해요. 이렇게 호해가 황제가 돼요. 호해는 사냥과 놀이를 좋아하는 철없는 녀석이었어요. 문제는 진시황의 시신이에요. 여름철, 더운 날씨에 죽었어요. 시신이 금세 부패하기 시작해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호해와 이사는 이걸 은폐해야 했어요. 왜? 황제 사망 소식이 퍼지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황제가 살아있는 척 연기해요. 마차에 시신을 싣고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고 보고를 받는 척해요. 마차 안에서 대신들이 문서를 올리면 호해가 황제 목소리를 흉내내 답했어요. 하지만 냄새가 문제예요. 부패 냄새가 마차에서 새어나와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마차 뒤에 썩은 생선 더미를 실어요. 생선 비린내로 시신 냄새를 가리는 거죠.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예요.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황제의 시신이 썩은 생선 사이에 파묻혀 덜컹덜컹. 마차로 수도 함양까지 운반되는 거예요. 불멸을 꿈꾸던 사람이 결국 물고기 사촌들과 함께 썩어가는 꼴이에요. 이게 진시황의 최후예요. 함양에 도착해서야 사망을 발표하고 장례를 치러요. 하지만 이미 제국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 은폐 과정에서 호해는 더 많은 관료들을 속였어요. 마차가 지나는 길에서 백성들은 황제 마차가 생선 썩는 냄새 난다고 수군거렸을 거예요. 왜 생선이었을까요? 그 시대의 생선은 흔한 음식이었고 여름에 쉽게 썩어요. 냄새가 비슷해서 완벽한 위장제였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냄새 가리기 이상이에요. 호해와 이사의 권력욕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시신을 이용해 시간을 벌었어요. 만약 바로 사망을 알렸다면 부소가 황제가 됐을 테고 그들의 목이 날아갔을 거예요. 결국 이 은폐가 제국의 운명을 바꿔요. 순행 중에 죽은 황제, 그의 마지막 여행은 생선 마차이었어요. 제6장 진시황릉의 화려함과 숨겨진 비밀, 지하제국의 코미디 진시황의 무덤, 진시황릉. 이건 그의 불멸 욕망의 절정이에요. 통일 직후부터 건설 시작해서 37년 걸렸어요. 70만 명이 동원됐어요. 지하 궁전처럼 만들었어요. 병마용갱이 유명하죠. 수천 개의 테라코타 병사들이 진시황을 지키는 군대예요. 각자 얼굴이 다 달라요. 마치 클론 전쟁 같아요. 보병, 기병, 전차까지 완벽해요. 이 병사들은 실제 크기예요. 무기까지 진짜였지만 도굴꾼들이 훔쳤어요. 릉 안에는 온갖 보물과 함정이 있어요. 사기에 따르면 자동 석궁이 설치돼서 도굴꾼을 쏜대요. 수은 강이 흐르고 천장은 별자리로 장식됐어요. 진시황은 불멸을 믿었으니
사후에도 제국을 통치할 준비를 한 거죠. 후궁과 시종들도 함께 묻혔어요. 살아서요. 그의 호화 생활이 무덤까지 이어진 거예요. 궁전처럼 화려한 지하 세계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릉은 그의 시신을 보호했지만 제국 자체는 보호 못했어요. 1974년에 발굴됐어요. 농부들이 우물 파다 병마용을 발견했죠. 지금도 발굴 중이에요. 수은 농도가 높아서 위험해요. 진시황이 먹던 수은 때문에요. 그의 불멸 추구가 무덤까지 오염시켰어요. 이릉은 진시황의 야망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그의 실패를 보여줘요. 불멸을 꿈꾸다 썩은 생선에 파묻힌 황제. 그 무덤이 화려하다고 해도 웃음이 나와요. 릉 주변에 순장된 사람들. 그들의 원한이 느껴지네요. 제7장 호해 황제의 짧은 쇼타임. 폭정의 코미디쇼. 진시황 사후 호해가 황제가 돼요. 진이세예요. 하지만 이 녀석은 완전 인형이에요. 호해가 뒤에서 조종해요. 호해는 내시 출신으로 법을 가르치던 선생이었어요. 그는 권력을 잡고 반대파를 숙청해요. 이사는 처음엔 동조하다가 나중엔 호해에게 버림받고 처형돼요. 가족 전체가 죽어요. 호해의 처형 방식은 잔인했어요. 코를 베고 몸을 찢는 등. 호해 황제의 통치는 재앙이에요. 진시황의 정책을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요. 세금을 올리고 노동력을 더 동원해요. 아방궁 완성, 장성 확장 백성들은 지쳐요. 호해는 사치에 빠져요. 궁전에 동물원 만들고 온갖 놀이를 즐겨요. 역사서에 따르면 그는 형벌을 즐겼어요. 사람을 산채로 끓이거나 코를 베는 등 잔인한 짓을 해요. 그의 호화 생활은 아버지를 능가했어요. 매일 연애, 수천 명의 궁녀들. 그는 황제는 즐겨야 한다고 믿었어요. 호해의 권력은 더 웃겨요. 그는 황제를 속여 황제는 신처럼 있어야 해라고 하며 호해가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해요. 황제는 그냥 놀아요. 이게 제국의 행정을 마비시켜요. 지방 관리들은 부패하고 백성들은 굶주려요. 호해는 관료들을 사슴으로 속이는 지록이마 사건으로 유명해요. 그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며 동의 안 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게 권력의 광기예요. 제8장 반란의 불꽃, 진나라의 초스피드 몰락. 이제 진나라 멸망 이야기예요. 통일 후 15년 만에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과도한 중앙 집권이에요. 진시황은 모든 걸 통제하려 했어요. 지방을 군현제로 바꿔 왕족을 없애고 관리를 파견했어요. 하지만 이게 역효과예요. 지방 민심을 무시했어요. 전국시대 나라들은 각자 문화가 달랐는데 강제 통합으로 저항이 쌓였어요. 예전 귀족들은 권력을 잃고 불만이었어요. 둘째, 폭정과 부역, 만리장성, 도로, 궁전 이 공사로 수백만이 죽었어요. 세금은 하늘을 찔렀어요. 백성들은 황제가 불멸을 꿈꾸지만 우리는 오늘 죽을 판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분석행유도 컸어요. 지식인들의 반발을 샀어요. 유학자들이 도망쳐 반란의 불씨를 퍼뜨렸어요. 셋째, 후계 문제. 진시황 사후 은폐가 제국의 균열을 키웠어요. 부소의 자살, 호해의 등극 이게 내부 분열을 불렀어요. 호해 황제의 무능과 호해의 전횡으로 관료 체계가 무너졌어요. 군대 지휘관들도 불신했어요. 반란은 209년에 시작돼요. 진승과 오광의 반란. 이들은 장성공사에 늦어서 처벌받을 걸 두려워
왕후장상은 씨가 따로 있나? 라고 외치며 봉기해요. 순식간에 퍼져요. 항우와 유방이 등장해요. 항우는 초나라 귀족 거대한 힘으로 진군을 찢어요. 유방은 평민 출신 영리하게 동맹을 맺어요. 그들은 진의 군대를 박살내요. 207년 호해는 호해에게 죽임을 당해요. 호해는 자영을 황제로 세우지만 곧 항복해요. 진나라는 이렇게 끝나요. 함양은 불타고 아방궁은 잿더미 됐어요. 왜 단기간에? 통일은 무력으로 했지만 통합은 못했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잃었어요. 마치 과속으로 달리다 벽에 부딪힌 차 같아요. 진시황의 야망이 너무 컸어요. 아시리아나 몽골 제국처럼 정복은 빠르지만 유지 못해요. 그의 만행들이 제국을 약화시켰어요. 제구장 한나라의 등장 진의 유산, 웃기지만 슬픈 진 멸망 후 한나라가 세워져요.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황제가 돼요. 항우는 유방과 초안 쟁패를 벌였어요. 유방은 영리하게 승리했어요. 재미있는 건 한나라는 진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썼어요. 9년제, 법률 등 90% 계승했어요. 하지만 유연하게 바꿔요. 봉건제를 섞고 유가 사상을 채택해요. 진의 실수를 배웠죠. 분석행위로 잃은 책들을 복원하려 애썼어요. 진시황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요. 만리장성은 지금도 관광지, 병마용은 세계유산이에요. 하지만 그의 최후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불멸을 꿈꾸다 썩은 생선에 파묻힌 황제. 제국은 15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의 만행들이 제국을 파괴했어요. 교훈.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너무 세게 쥐면 손에서 미끄러져요. 호화 생활과 폭정이 백성을 멀어지게 했어요. 제10장 현대의 반양 진시황의 그림자. 오늘날 중국은 진시황을 어떻게 볼까요? 통일의 영웅으로 치켜 세워요. 시진핑 시대에 그의 이미지가 재평가돼요. 하지만 폭정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는 종종 영웅으로 나오지만 만행도 보여줘요.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해요. 리더의 야망이 과하면 제국이 생선 냄새처럼 썩어요. 그의 치적은 중국의 기반이지만 만행은 경고예요. 불멸 추구가 중독으로 끝난 것처럼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가십과 모험담은 그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지만 결국 제국을 무너뜨린 건 그의 과욕이었어요. 이 이야기 끝났어요. 진시황의 삶과 죽음, 제국의 흥망. 웃기고 슬프고 교훈적이에요.